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성군과 군의회가 중요한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적이 다른 군수와 군의원 간의 대립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직격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경남과 울산 상공계가 협력을 다짐하며 불경 메가시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중요한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두고 군의회는 의회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최근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의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했는데 앞서 청소년 수당 도입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재현됐습니다. 중요 사안은 좀 보고를 해달라. 사실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 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느냐에 대한 다수의 의원들이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군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부터 하라는 겁니다. 추경 편성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고성군 의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마을에 대한 지원 예산 12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때문에 백두현 군수가 56개 해당 마을을 찾아 양해를 구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그걸 제대로 좀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요. 내년 1월 정도 사업을 해서 4월 이전에 농번기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께서 뜻 갈라주듯이 다 나누어 줬거든요. 예산 심의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의회에서 군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한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의 공모 사업을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두고도 대립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 고성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제가 의원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 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만 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안, 정책들을 좀 같이 좀 제안해 주시길.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냐, 군정 발목 잡기냐는 논란 속에 민주당 군수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대립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남과 울산의 상공계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메가시티 구축의 기회로 만들자는 건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 분위기가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상공계 대표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윤아 부산 상위회장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람회 유치에 성공한다면 개최 성과를 부울경이 나눌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사업은 부산을 넘어 부울경의 도약을 이끌어줄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울산과 경남도 지역 균형 발전과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물론 동남권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과 또 부산, 울산이 이 일에 합쳐져서 거대한 세계적인 규모 행사를 유치해서 또 성공적으로 해낸다면은 지방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탓도 있고 정부나 정치권, 대기업 등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모스크바뿐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까지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경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부울경 상공계의 협력은 분위기 전환의 계기로서 기대가 큽니다.
부산상공회에서는 내년 3월까지 열리는 2020 두바이 세계 박람회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부산 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 울산과 경남이 동행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봉입니다. 밤사이 우리 지역은 촉촉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교해 낮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 느낌까지 받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7에서 14도가량 낮겠는데요. 낮 기온이 20도 내외를 보이면서 일교차도 작겠습니다. 어제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낮 최고 기온은 오늘은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17도, 창녕은 16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19도, 양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4도, 산청은 17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합천 17도, 사천은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노에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석유공사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경영 실적과는 별개로 평균 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이달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지난 2009년 8,309억 원을 주고 사들인 페루의 석유회사 지분 전량을 올해 초 28억 원에 대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매각 대금과 대여금 등을 모두 합해도 회수금은 1,00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익이나 배당금 한 푼 없이 7천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석유공사 임직원 연봉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 61명, 전체의 5%에 불과했던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지난해에는 268명, 20%로 4배나 늘었습니다. 울산 지역 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 보수액을 살펴봤더니 동서발전이 9,22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석유공사가 9,200만 원, 항만공사가 7,357만 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6,626만 원 등의 순이었는데 최근 5년간 평균 보수는 최저 4%에서 최대 26%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받은 동서발전과 미흡 C등급을 받은 석유공사의 평균 보수 차이는 2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기업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밖에 떼올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경영 효율화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가 높은 직원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갈수록 인건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기업도 성과에 따른 보수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오는 16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40년가량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유신 독재의 종말을 알렸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는 17일 취임을 앞둔 최갑순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을 부정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기대만큼 부담도 크실 것 같은데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은 어떻게 걸어가실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이사님하고 마산 이사님하고 전국의 이사님 이렇게 하면 한 21분
인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특수성이 부산이라는 지역과 창원이라는 지역 양쪽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양쪽에 걸쳐 있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과 토의와 뭐 또 싸움을 통해서라도 아주 잘 싸우는 서로 그래서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최갑순 하면 그 부마 민주항쟁의 참가자 또는 그 당시 피해자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사장님이 겪었던 그때 당시의 부마 민주항쟁의 어떤 모습을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언니들이 죽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함 때문에 그 모의를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말리는 분들은 너희 죽는다 해도 죽을 각오까지도 한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잡혀갔을 때 특히 저는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걸 성적 수치심 지금 보니까 그건 거더라고요. 느끼게 하는 모든 고문들이 제가 견딜 수가 없었고 그걸 내 탓이 아닌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여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참 살아내기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내 삶이 그냥 확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선 그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연장과 인력 확충을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조사나 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연장이 됐어. 부산에 기소된 1000명, 마산에 1500명 중에 지금 300명밖에 신청을 안 해. 절대 다수가 안 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 심도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구는, 전담기구는 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해서 기왕처리인 거 좀 연장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국립묘지라도 갈 수 있게끔 당사자들한테 자랑스럽게 자손들한테도 그래 엄마 아빠가 이랬어 할 수 있는 것들 실질적인 법안을 제도를 만드는데 제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오징어 게임인가 그 열풍을 보면서 아니고 BTS라든가 우리 문화 한류 지금 오늘 또 뉴스에 한국어가 미국 사전에 아주 등재된 게 20몇 건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부마나 민주주의 역사도 강주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역사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민중들이 다 일어나서 이럴 수 있는 시민이 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문화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거는 그 민주주의 역사도 마찬가지였구나 할 수 있게끔 여하튼 언론이나 제도적으로 잘 세계 자랑거리로 부상시켰으면 하고 저는 거기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1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이 다음 달 5일까지 산청 문대 RPC와 생초 DSC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청이가 오늘 오후 7시 30분 거창문화원에서 열립니다. 향촌동 주민자치위원회 꽃길 조성 파종 행사는 오늘 오전 7시 공남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서 병원 등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경남 전역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재 김해시와 통영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범 실시 중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시군 의료급여관리사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실시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동 지원과 돌봄, 식사 지원 서비스 등을 필수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집안 침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전국 집안 침하 취약 지역 17곳에 대한 긴급 집안 탐사를 실시합니다. 이 가운데 경남은 창원시 5곳과 김해시 1곳 등 모두 6곳이 포함됐는데 관리원은 국내 최고 성능의 차량 이동형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장비 등을 동원해 탐사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2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하는 한편 도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 모집을 현장 접수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 정보를 검색해서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자동 추첨으로 선발된 결과를 공개해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에서는 모두 3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15명, 창원 10명, 양산 5명, 진주 2명, 거제와 하동 각각 1명입니다. 김해에선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 확진이 2명 추가됐으며 양산과 창원 소재 공장 관련 확진자가 각각 2명과 1명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4명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은 인구수 대비 77.5%, 접종 완료율은 59.3%입니다. 직접 체험하는 수학을 즐기는 경남 중등 수학축전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창원 문성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함께하는 수학의 가치를 주제로 열릴 예정인 이번 행사는 50개 체험 수학 전시 부스와 중등 수학 탐구대회, 온라인 수학 전시와 매스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줄 것을 창원시와 의회에 건의했습니다. 창원 상인은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기업 생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대형 소매점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의 교통 유발 부담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개막한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어제 한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엔 지난 8일까지 40만 명이 찾았으며 산양삼 농가 36곳과 농특산물 농가 24곳이 참여한 특산물관 등에서 24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와의 수출 상담 금액은 1,165만 달러로 당초 목표를 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된 층간소음 차단 바닥 완충제 다수가 성능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2월 기준 15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6%인 117개 제품이 품질 기준 미달과 시제품 조작 등으로 인정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필요경비 수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단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현장 실습비나 행사비 등의 필요경비 수납액이 경기도가 36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28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창녕군이 이달 말까지 공중화장실 청결과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상시 점검반을 꾸려 국도변 휴게소와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57곳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과 비상벨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오는 24일까지 베트남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실시한 글로벌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5명으로 구성된 교사단이 인공지능과 코딩 등에 대해 실시간 쌍방향 화상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공모한 만프 영화제 당선작 6편이 어제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에 상영됐습니다. 다양한 이웃들에 대한 시선을 담아낸 만프 영화제는 올해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 주관했으며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3개 부문에서 각 2편씩 모두 6편이 당선됐습니다.